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며 주식하는 손파파입니다. 코스피가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왜 이렇게 도대체 오르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며 주식하는 손파파입니다. 코스피가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왜 이렇게 도대체 오르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투자자로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거 말씀드려 볼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 와 진짜 강해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5일선에 닿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고가를 뚫고 나서는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추정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냥 단순히 올랐다고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쫓아가서 막 추격 매수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거면 아예 그냥 약간 퀀트적으로 열흘에 걸쳐서 하루에 뭐 1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본인 정한 금액대로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열흘 동안 그냥 쭉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이시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이건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죠.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 좋은 수급은 맞아요. 지금 뭐 2조 3조 이때 샀다고 좋아했었는데 6조 팔아버리고 5조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개인이 이렇게 사면서 올려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 거고 쫄지 않는다, 개인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심리는 한번 강해지면 그 강한 심리로 계속 강해집니다. 강한 심리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심리가 강해지고, 또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심리 강해지고, 못 산 사람들 조금 조정받으면, 못 산 사람들은 조금만 조정받으면 아 지금이라도 타야 돼 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심리잖아요. 마음. 지금 마음은 굉장히 강하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심리는 굉장히 강하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주식 공부 열풍, 고등학생도 뛰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조카 초등학생 있는데 그 초등학생 조카한테 이렇게 주식 설명을 좀 해줬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싫어해가지고, 아니 뭐 내가 나쁜 거 무슨 단타치고 뭐 따먹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식이랑 기업이랑 우리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 어떤 멋진 그 어떤 산업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배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산업의 흥망성쇠를 다 관찰한 사람은 경제 체력이, 경제 근육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녹아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다 잘하게 된다고 믿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살인데 딸이 5살 되자마자 주식 공부, 경제 공부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나쁘지 않게 보는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고등학생도 뛰어들어? 상투 아니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이선엽 대표님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투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다. 이런 설명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눌 예정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재밌거든요.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엔비디아에서 로봇 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하면서도 이런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너무 주가 차트 보고 있으면 안 되죠. 호가창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투 36조, 공매도 28조, 사상 최대 대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공매도 진짜 혼쭐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수익 많이 보고 털어먹고 그렇게 나가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공매도 욕하고 그랬던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매도로 수익 내기가 정말 한 번만 해보신 분이면 더 어렵다는 거를 사실은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비투 36조가 이기고 있는 거죠. 아까 수급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오늘 개인 수급으로 다 올린 거예요. 이거 완전 장난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어떤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한 매도를 던지고 나서 곧 추세 전환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많이 몸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수급적인 변화에 100%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위험한 거다, 이제 팔아야 될 때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시장이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지금 끌어올리는, 그리고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황소의 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가로 쳐 올리는 거, 그런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모성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감이 생겨서 올려치는 것인지, 그거는 뭐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투매를 던지거나 이런 시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연금계좌 그리고 은퇴자금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어디로? ETF로. 그러니까 그냥 종목이 아니고 ETF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성이 강하다. 그리고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가 말한 거 다 알아. 근데 시장은 항상 뭐다? 선반영이다. 너가 말한 거 다 선반영돼 있어. 모든 거 다 반영돼 있는 거야. 과거에 그런 어떤 투자의 흐름을 이번에는 비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 과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따라가자. 차트 모양만 봤을 땐 상승 추세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이 상태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예측해서 시장이 꺾일 거야 라고 예측해서 내리는 것은 저는 조금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잔액이 많은 건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은 변동성을 견디는 심리적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의 돈인데 갚아야 되잖아요. 하락 배팅 공매도도 역대급이다. 대차잔액 180조다.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길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공매도가 이기겠죠. 언젠간. 영원히 오른 주식은 없습니다. 언젠간 내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차트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수급이 위를 보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뒤쫓아가는 증권사 부랴부랴 NH9000, CT8500. 그러니까 유나리 같은 분들도 보시면은 KB증권에서 7500 그거 냈을 때 얼마나 비웃었어요. 얼마나 욕했어요. 혹세 무민이다.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그대로 돼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진짜 그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나리 그분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하고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뭐 벌이도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고 애기도 셋이시고 제주도 가셔가지고 자기만의 영역을 그렇게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시면서 너무 멋있으신 분이지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제 주식을 뭐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예측 말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런 증권사가 자꾸 이렇게 후행적으로 리포트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무조건 증권사 욕하면서 자기들은 팔아놓고 뒤에서 매도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활용법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목표가는 지수를 뒤따르는가?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치가 주가가 상승한 뒤에 산영되는 현상은 뒷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뭐냐?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당연한 거죠.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시장의 선반영 속도 그래서 못 따라간다는 얘기고 추세가 확인된 후에 상향되는 보수적인 특성이 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증권사를 곧대로 믿기보다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리스크, 대세에 반하는 하락 전망은 항의와 신뢰도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마이클 버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언제부터 엔비디아 팔란티어 숏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손실을 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이클 버리처럼 하기도 힘들 뿐더러 해도 실제로 맞춰도 그 맞추기 전까지 욕이란 욕은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도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애널리스트는 데이터와 심리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건데 기업 탐방, 산업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장의 광기나 예측 못한 매크로 변수를 즉각 반영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예언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 대한 해설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후행적이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200% 리포트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장의 온도를 재는 심리 온도계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시장의 온도를 느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많이 나올 땐 분명히 위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만 지나친 낙관론이 많이 나올 땐 수익 실현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지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할 거야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매도 사인이 나왔을 때 그게 차트적으로든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든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을 추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리포트를 보는 것을 활용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비관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컨센서스의 그 변화 추이를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리포트를 보셔라. 그래서 다수 증권사의 의견 일치 여부를 확인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온도를 느끼는 거다. 목표 주가 자체를 보지는 말자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수치 자체를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이 더 중요하고 또 분석 근거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황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DRAM 가격이 오르고 있고 빅테크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증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재무, 차트, 스토리 이 세 개 가지고 가는 건데 신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매우 중요하겠고, 그런 것들이 리포트에 가장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논리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그래서 행간을 읽어라라는 그런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 의견을 필터링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하향됐다면 사실상 매도 신호로 보자. 이렇게 리포트 하단에 면피용으로 적힌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읽어보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은 당연히 같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항상 그 모든 정보는 주가에 반영돼 있고 시장에는 항상 악재와 호재가 항상 공존합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냐 낮아지느냐, 영업이익의 추정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이냐를 생각하기보다도 그 추정치를 높이고 있느냐 낮추고 있느냐, 그런 걸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라. 그리고 피어그룹 비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피어그룹을 비교해보자 이런 내용을 적었었는데, 산업의 공통 이슈를 체크하면 그 업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리포트 투자 의견의 분포 현황을 보면 매수가 당연히 90% 이상입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거를 우리나라 정서상 또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 바이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방향성의 변화를 체크하셔라,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 이걸 밸류라고도 많이 하는데, 실제 돈을 얼마를 벌고 있으며 그 벌고 있는 돈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거냐, 그 이익의 질이 진짜 이익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그런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이 밸류를 가지고서 이제 곱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와 논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목표 주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리포트를 통해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한번 자기만의 목표 주가를 한번 세워보자,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를 꼭 좀 후행한다고 해서 되게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RMA 같은 정말 보석 같은 정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을 보고 그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 스토리를 보고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돋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리포트를 읽으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했는데, 네, 이렇게 리포트 읽는 법까지 한번 설명드렸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